자, 여러분들, 자, 이 유인물 가지고 있죠? 자, 이 유인물, 우리가 오늘 두 가지의 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작품은 기영도라고 하는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영도 시인 들어본 적 있나요? 좀 낯설 수도 있을 텐데요. 기영도 시인이 쓴 몇몇 작품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이 기영도 시인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기영도 시인은 60년대, 아니 정확히 1960년에 태어났어요. 1960년에 태어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대학교는 연세대를 갔습니다. 연세대. 굉장히 공부를 잘했죠. 자, 연세대를 가서 딱 시인으로 등단을 했는데 30살이 되는 날 그 해에 종로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비운의 천재죠. 비운의 천재. 그렇게 비운의 천재는 몇몇 작품들을 남기고 우리는 그 비운의 천재를 이렇게 교과서에 작품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작품은 그 중에 대표작입니다. 참고로 기영대의 이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작품 보면은 전반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기영도의 작품이 되게 우울하고 조금 이렇게 축축 처지고 조금 굉장히 다운된 느낌의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걱정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너무 몰입해서 수업 듣지 이거 마세요. 이거 굉장히 슬픕니다. 우울해서 작품이 끝나는 때쯤에는 우리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너무 집중하지 말고 조금 거리 두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슬픈 작품입니다. 엄마 걱정입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라고 되어 있죠. 자, 열무 30단을 이고 어머님이 시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돈을 벌러 간 것인데 아이를 집에 혼자 남기두고 돈을 벌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조금 가난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행, 2행 옆에 가난이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 기영도 엄마 걱정 그리고 그 다음 작품 두 작품에 딸려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조금 어려워할 수 있지만 선생님 지금 수업 다 들으면 여러분들 잘 듣고 필기 잘 하고 이따가 인증샷 찍기 위해서라도 잘 듣고 필기 하면은 이따가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서 안호신의 해는 시든지 올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해가 시들었대요. 해가 태양이 시들었대. 마치 뭐처럼 첫 번째 행에 나와 있죠. 열무처럼. 엄마가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갔잖아요. 근데 해가 시들어 버렸어. 결국 해가 졌다라는 거죠. 해가 질 때까지 아직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데 이 아이는 엄마를 걱정하기 시작하고 엄마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표현이 되게 재밌죠? 태양이 져서 지금 저녁이 되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해가 시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약간 우울한 면도 느껴지고요. 자, 이 해는 시든지 올해 옆에 이렇게 적읍시다.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와 그 옆에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와 시간적 배경을 나타낸다. 시간적 배경. 자,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그리고 시간적 배경으로 좀 해가 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정확하게 주고 있죠. 굉장히 잘 낸 표현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화자가 자신이 찬밥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뒤에
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표현법 중에 처럼 쓰인 거 직유법이죠. 자, 처럼에 동그라미 치고 그 찬밥처럼 밑에 조그맣게 직유법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밥처럼 방에 담겨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홀로 엄마를 기다림. 자, 그리고 외롭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지금 어린 시절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지금 어린아이가 나와 있다면서 왜 어린 시절이라고 말을 하지? 그 이유는 지금 미리 살짝 알려주면은 이연에 사실은 어른이 된 화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년은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중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자, 요즘 같았으면 유튜브 같은 거라도 보고 있었을 텐데 이때 유튜브 없었습니다. 그냥 숙제를 천천히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자, 타박타박 동그라미 치고 소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은 의성어가 되겠죠. 의성법 적어주세요. 의성법하고 위태법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복습하면은 음성상징어가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배춧잎 같은 발소리 같은 동그라미 이렇게 같은 뭐뭐처럼 쓰인 거니까 직유법 되겠습니다. 조그맣게 직유법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되게 표현이 신선해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래요. 엄마가 들어오실 때 지쳐가지고 장사하시느라고 힘들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올 텐데 그때 소리가 배춧잎이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 굉장히 힘없는 소리죠. 발걸음에 힘이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로 어머님이 원래 같으면 오실 텐데 그런 소리가 안 들리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어머님은 오지 않고 있고 아이는 여전히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어둡고 무서워 네모 쳐주세요. 어둡고 무서워. 왜 네모를 치냐면 그리고 그 옆에다가 화자의 감정이 직접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 쳐주는 겁니다. 시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정, 정서가 드러날 때는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돼요. 자, 금간 창틈으로, 자, 하필 또 창틈도 금가 있어. 왜? 불쌍해. 자, 금간, 금이가 있는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자, 고요히 빗소리에서 빗소리 동그라미 쳐봅시다. 빗소리 동그라미 쳐보고 외로움을 고조시킴. 어린아이가 혼자 집에서 밤에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이런 밤에 혼자 있는 상황인데 하필 금이가 있고 밖에는 또 하필 비까지 내려. 그 빗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이 아이가 느끼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점차 고조되고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자, 훌쩍거리다, 이거 결국 울고 있는 거죠. 굉장히 불쌍합니다. 지금 우리도 여기 눈에서 눈물이 보일랑 말랑. 자, 지금 1년 끝났습니다. 1년 내용 정리해 볼게요. 1년은 자,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과거 이렇게 넣어줄게요. 지금 과거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연 들어갑니다. 자, 아주 먼 옛날, 여기 밑줄 쳐주세요. 아주 먼 옛날 밑줄 쳐주고 거기에 뭐라고 적어보냐면 어른이 된 말하는 이가, 즉 어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시의 구조가 드러난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시의 구조가 드러남. 이 부분을 통해서 앞에 1호는 회상하고 있는 거였구나. 지금 현재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A 부분.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옆에 화살표 쭉 하고 뭐라고 적어주냐면 외로웠던 어린 시절에 대한 어린 시절에 대한 화자의 애틋한 정서와 그냥 애틋한 정서까지는 넣읍시다. 지금 애틋한 정서, 이 애틋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의미의 애틋함이라기보다 내가 어렸을 때 참 씁쓸하고 외롭고 그렇게 살았구나 이런 것을 화상을 하고 있는 그런 정서의 애틋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과거 이 애틋한 정서 뒤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촉각적 침상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침상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침상 나오면은 이미지 또는 심상 나오면은 감각적 침상 떠오르고, 감각적 침상에는 몇 개가 있었지? 족발, 오감, 만족. 자, 오감이라는 말 있었고 5가지. 자, 그 중에서 여기서는 지금 뜨겁게 하면 뜨겁다라고 하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촉각적 침상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자, 윗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 안에 조금 따뜻한 곳이 아랫목이라고 하고 조금 차가운 곳을 윗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귀한 손님이 오면은 아랫목이 좀 따뜻하니까 아랫목에 앉도록 했다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밑에 운유법이라고 적어줄게요. 운유법. 왜 운유법이냐면 일단 같이처럼 인양 듯이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운유법이기도 하고 어린 시절을 이렇게 좀 차가운 윗목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을, 즉 유년이라고 하는 어린 시절을 윗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년은 윗목이다. 은유법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연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을 정리를 해보면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안타까움과 서글픔을 느낌. 자, 그리고 괄호 안에는 현재 넣어줘야겠죠. 1월에는 괄호 안에 과거 넣어줬으니까. 자, 이 시의 주제도 한번 적어볼게요. 주제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별로 좋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렁그렁한 눈이 다 보이는데요. 굉장히 슬픈 우울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엄마 걱정하고 관련된 문제만 지금 풀어보면 됩니다. 영상 잠깐 멈춰놓고 10개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잠깐 멈춰놓고 영상 문제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 다 풀었다고 하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살펴볼게요. 1번,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그리운 유년 시절을 좋게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외로웠던 유년 시절. 주제가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니까 적절합니다. 2번 정답입니다. 상처가 됐던 가난도 될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런 가난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냥 외로움 그리고 어린 시절, 이것이 핵심입니다. 4번 부끄러웠던 예실수 아니고 5번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엄마를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2번으로 넘어갑시다. 이 시에서 나타난 화자의 목소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것은, 자, 이것은 우리가 1연은 과거, 즉 어린아이이고 2연은 이제 어른이 된 화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 3번인 거 쉽게 골라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나의 정서와 관련된 시어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정답 두 가지라고 합니다. 자, 화자의 정서 뭐였죠? 외로움, 그리고 씁쓸함, 쓸쓸함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찬밥 같은 나라고 했으니까 3번 정답이고 5번은 빈 방에 혼자 있다고 하니까 외로움을 나타내는 빈 방 5번입니다. 4번의 배춧잎은 지친 마음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화자의 지친 마음이 아니라 엄마의 지친 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화자의 정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니까 기억에 대해 잘못 평가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이 기억을 해는 시든지 오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번 시간적 배경이 밤이다. 해가 졌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해가 시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자, 2번 나의 기다림도 시든 해만큼 길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쵸? 해가 시들은 지 오래라고 하고 있으니까 오래됐다. 기다린 지 오래됐다. 자, 3번 해가 시든 만큼 엄마도 지쳤을 거라는 것을 암시한다. 왜냐? 해가 지쳤다. 뭐처럼? 열무처럼. 열무는 엄마가 시장에 등에 이고 팔려고 가지고 간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가 시든 만큼 엄마도 지쳤을 거라고 이라는 걸 암시한다. 적절하죠.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엄마가 올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하는 표현이다. 기대감? 우리가 여기서 기대감 같은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화류적 표현이다. 자, 이걸 제가 선생님한테 안 알려줬지만 시든 열무가 연상된다라는 것을 뒤에 써있다라는 것을 잘 수업을 들었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니은에서 사용된 표현법과 그 예시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하면서 유년은 윗목이다. 은유법이 쓰였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일단 1번하고 2번은 아니죠. 아닌데 1번의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것은 사실 직유법이 아니라 은유법이죠. 옆에 은유법 적어줍시다. 2번 직유법 옆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거 직유법은 맞습니다. 무엇 때문에 직유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달 가듯이 할 때 듯 뭐하는 듯이 자 듯이 동그라미 쳐봅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직유법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3번 은유법입니다.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은유법이 아니라 직유법이죠. 어느 부분 때문에 직유법인 걸 알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자, 4번 은유법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칠한 한 다발 장미. 자, 결국 구름은 한 다발의 장미이다. 구름은 장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은유법으로 굉장히 적절합니다. 5번 의인법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배추에게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의인법이 맞지만 하지만 니은에는 은유법이 적절합니다. 자, 6번 갑시다.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진다. 1년 과거 2년 현재 당연하죠. 자, 2번 비유를 사용하여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비유 많이 쓰이고 있죠. 은유법도 쓰였고 그리고 직유법 많이 쓰였습니다. 3번 반어적으로 말하는 이의 처지를 드러낸다. 자, 반어적으로 여기 반어법 쓰인 거 없습니다. 자, 정답은 3번. 4번 부정적인 시어를 반복하여 부정적인 시어 너무 슬프죠. 자, 5번 외롭고 차가운 느낌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7번으로 갑시다. 1연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통해 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서로 수용하시오. 자, 여러분들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이거 맞추기 쉽지 않았겠죠? 어린 시절의 외롭고 쓸쓸하고 무서웠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어린 시절을 말을 함으로써 생생하게 그 당시에 어떻게 외로웠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이 시에서 위시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도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그리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애틋함,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말한 애틋함은 좋은 의미의 애틋함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9번. 위 A와 같은 심상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은 A. 선생님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촉각적 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향기로운 말소리, 소리, 청각이죠. 청각적 심상. 옆에 적어주세요. 청각이라고. 2번. 붉은 산수유 열매, 붉딱. 색채를 나타내는 것은 시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시각 옆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고양이의 부드러운,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촉각이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 자, 4번. 간간하고 짭조름한, 이것은 미각. 자, 5번. 돌돌돌 개울물 흘러가고, 이거는 심상하고는 돌돌돌이라고 하는 의성어 소리 때문에 청각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10번 봅시다. 위시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구절은 1번. 해는 시든지 오래라고 하는 부분. 자, 이것은 해를 마치 열무처럼 표현했죠. 열무처럼. 그리고 해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물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활유법 또는 은유법, 이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나는 찬밥처럼, 지규법. 자, 3번.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이거는 유년이 윗목이다. 은유법. 4번. 배춧잎 같은이 있으니까 지규법. 5번. 금관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자, 이것은 외로움을 고조시키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비유적 표현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작품, 나룻배와 행인이라고 하는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용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한용운 그래도 비교적 다른 시보다는, 기영도보다는 많이 들어봤겠죠? 한용운은 참고로 승려이자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용운은 항상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대표작이 있는 것처럼 이 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용운의 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작품에서는 님 대신 당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님, 당신은 한용운이 직업이 많았기 때문에, 직업이 뭐였는데 시인, 그리고 독립운동가, 그리고 승려, 이 한용운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이 당신, 즉 님이 다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룻배와 행인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나는 나룻배. 자, 나 동그라미 치고 그 위에 화자라고 적어주세요. 화자. 자, 당신은 행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표현법이 어떤 것이 쓰였는지 한번 두 개 찾아보세요. 두 개입니다. 두 개. 영상 잠깐 멈춰놓고 두 개 찾아보세요. 두 개 만약에 다 맞춘 친구 있으면은 칭찬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맞췄나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렇게 A는 B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은유법이 쓰였고, 또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무엇은 무엇 같은 유사한 형식의 문장이 짝지어서 있기 때문에 대구법도 쓰였습니다. 대구법을 맞추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이라도 맞추시고 있으면 칭찬합니다. 자, 그 다음 2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당신이 나를 흙발로 짓밟는데, 왜냐? 행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나룻배잖아. 나룻배를 탈 때 밟는다. 그거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건데,
당신은 나를 흙발로 짓밟습니다. 옆에 화살표를 쭉 빼고 뭐라고 쓰냐면 당신 태도, 당신의 태도가 무심하다, 무심함, 또 무정함, 정이 없다라는 것을 무정함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 행 보도록 할게요.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지금 나룻배에 타여서 행인을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자, 여러분들 급한 여울 세모 쳐주세요. 세모 이따가 더 나옵니다. 세모는 뭐라면 이제 화자가 겪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화자가 겪는 시련. 자, 세모 이따가 더 나올 텐데 일단 이거부터 해주세요. 자, 이 나는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야. 당신이 딱 타면은 아무리 깊거나 옅거나 급한 여울이 막 와도 끝까지 나는 당신을 안고 건너편에 데려다 줍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자, 바람 세모, 자, 눈비를 맞으며 눈비 세모,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당신이 올 때까지 이 나룻배는 즉 행인이 올 때까지 바람이 오든 눈비가 내리든 밤에서 낮까지 내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화살표 쭉 빼고 나의 태도라고 적어주세요. 나의 태도는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기다림의 자세. 어떤 상황에 처하든 당신을 기다리려고 하는 기다림의 자세가 느껴진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는 딱 자기가 건너편에 도착만 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느껴지는 화살표 쭉 빼고 당신의 태도는 나를 수단으로 여겨. 어떤 수단? 그냥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은 나를 그냥 수단으로만 여기는구나, 그렇게만 여기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말투가 되게 서운한 게 확 느껴지지 않아요?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옆에다가 나의 서운함이라고 추가적으로 적어줍시다. 우리 서운함. 나이가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네모 쳐주세요. 그러나 네모 쳐주고 뭐라고 쓰냐면 시상의 전환입니다. 시상의 전환. 시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시의 전개 방식 또는 전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의 전개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거야. 앞에서는 당신이 나를 그냥 이렇게 대하고 나는 당신한테 헌신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제 이 뒤에서는 갑자기 딱 전환하면서 당신을 미워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대로 나의 태도는 그대로이지만 무엇이 전환되냐면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옆에 화살표로 쭉 뺀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당신과 만남에 대한 확신이라고 적어주세요. 당신과 만남에 대한 확신. 시상을 딱 전환한 다음에 당신과 만남을 확신을 하는 거죠. 만남에 대한 확신이 느껴집니다. 계속 당신은 나한테 무심하고 무정하게 대하기 때문에 내가 떨어져 나갈 줄 알지만 시상을 확 전환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나는 당신과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옆에 화살표 쭉 뺀 다음에 나의 태도 땡땡 나의 태도. 자, 기다림, 인내, 희생의 자세.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다, 낡아가더라도 계속 기다린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인내하고
그리고 희생해.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한 몸 낡아도 상관없어 하면서 희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급한 여우를 세워줬잖아요. 그 옆에 화살표 친 다음에 나의 태도 뭐라고 쓰냐면 희생과 헌신이라고 적어주세요. 희생과 헌신. 그 옆에 급한 여울 그 행 옆에다가 딱 화살표 쭉 뺀 다음에 나의 태도 희생과 헌신이라고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물이 얕으나 깊으나 급한 여울이 오나 임을 안고 건너간다라고 했으니까 희생과 헌신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딱 돌아와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하면서 맨 처음에 이전에 했던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일단 수미상관 적어주고 수미상관 적어주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체 누구일까? 누구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나, 즉 한영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먼저 일단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이 당신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만약에 나를 승려로 본다면은 이 당신은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부처를 기다리는 거죠. 또 만약에 나를 그냥 독립운동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조국의 광복이 이 당신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당신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 다 살펴봤으니까 주제 한번 살펴볼까요?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희생과 믿음을 통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 의지. 희생과 믿음을 통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 의지. 즉 희생하는 자세, 헌신하는 자세, 그리고 당신이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의지가 느껴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희생과 헌신, 믿음의 한영웅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12번부터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건데 12번부터 한번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춰주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하니까 12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나와 당신의 태도가 대조적이다. 태도 정확히 대조적입니다. 당신은 무심한데 나는 희생과 헌신합니다. 자, 2번 절대적 믿음을 바탕으로 한 희생의 태도 두드러진다. 당연히 맞죠. 자, 3번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임에 대한 원망과 사랑에 대한 체념이 가슴 아프게 표현되어 있다. 원망 없습니다. 체념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당신에 대한 나의 헌신적인 사랑이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비유를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당연하죠. 자, 5번 당신이라는 존재가 나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한번 아까 표를 그려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13번은 여기서 행을 찾는 것이 어려웠어요. 자, 행이 어디였냐면 일단은 두 번째 연에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꺽쇠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니은 부분 꺽쇠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13번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여기서 느껴지는 당신의 태도는 무심함, 무정함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에 시선이 전환되는 부분 당연히 4번 그러나입니다. 15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인간과 대비되는 자연 비판 이런 거 없습니다. 2번 여성적 목소리로 숭고한 사랑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성적 목소리. 자 3번 색채 대비 없고 4번 공간적 변화 없고 5번 모순 없습니다. 역설표가 안 쓰였습니다.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기업과 같은 표현법. 기업은 은유법이거든요. 자 은유법을 찾아보면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 성류 속 같은 자 같은이라는 표현이 나왔군요. 직유법입니다. 2번 나는 한 마리의 어른 짐승 나는 짐승이다. A는 B다. 이것은 당연히 은유법 정답 2번입니다. 3번 산에 꽃 피네 꽃이 피네 반복법입니다. 4번 5번은 서류법입니다. 질문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17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수밀상관 맞고 2번 경어체 뭐뭐합니다 뭐뭐합니다 경어체 경건한 분위기 맞습니다. 3번 가군 비읍니다를 통해 운율감 형성 맞습니다. 4번 나룻배 행인 비유 맞죠. 5번 시적화자는 임에 대한 원망 같은 건 계속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말하는 이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 자 정답은 3번 바람 눈비 아까 세모 쳤었죠. 자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서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시적 화자인 나와 당신의 관계를 나룻배 행인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맞고 2번 나룻배를 어떤 의미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행인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한다. 다양하게 해석되죠. 그것이 그 다음 문제에 나옵니다. 3번 배는 배를 탈 사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나룻배를 통해 나의 헌신과 기다림을 강조한다. 당연히 맞고 4번 배가 없으면 사람은 강을 얻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언젠가는 행인이 나룻배를 기다리며 후회할 날이 올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사람은 배를 타고 건너면 갈 길을 가는 것과 일반적이므로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는 행인의 무심함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비유이다. 무심함 맞습니다. 20번은 넘어가도 되겠죠. 아까 표를 그려서 확인을 해봤으니까. 21번 이 시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1번 어려운 현실의 절망 아니죠. 2번 떠난 이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슬픔 그런 거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3번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면 원망 없습니다. 4번 헌신적인 사랑 그에 대한 믿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헌신적인 사랑과 믿음은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라고 하는 믿음의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번 당연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쪽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나룻배 나 맞고 행인 당신 맞고 흑발 나를 욕되게 하는 당신의 태도 맞죠. 무심함. 자 4번 급한 여울 나가 겪는 위험 고생 시련. 자 5번 눈비 일제강점하에 당신이 당하는 순환과 시련 아니죠. 당신이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것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답 5번입니다. 23번은 아마 좀 어려웠을 텐데 정답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 자 정답입니다. 진달래꽃이니까 옆에 진달래꽃 김소월의 진달래꽃인데 여기에서 지금 여성적 어조가 드러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4번 니은에 담긴 나의 심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아까 서운함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십니다 그려 라고 하면서 자 25번 행인 26번 나룻배 되겠습니다. 자 모두 채점을 해보고 시 필기한 것과 함께 이 유인물도 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